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방송의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을 시작하는 8월의 첫날입니다. 국민 모두가 8월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참 그 집권당의 모습들이 지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딱 2달 반 만에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2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권당,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취임 20일 만에 사실상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이 권성동이가 그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 권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소 늦었습니다.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 진심이길 바랍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본인은 이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이 얼마나 본인이 공천권을 쥐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 윤심이, 저는 이러한 데는 윤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방송 시작 전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성동 체제가 이렇게 빠르게 붕괴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성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국민을 겸손하게 또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마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권성동의 이 사적 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검수완박 처리 과정의 이 미숙함, 이러한 것들, 자질론, 또 이제 그 내부 총질, 이 문자, 이러한 그 현상들이 리스크가 작용을 해서 아마 자질 문제 등으로 이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국민의힘당에서 드러내놓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국민들께서 이 탄핵의 부역자들이 이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아마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도 합니다. 사실 탄핵 부역자들에 대한 이 국민 감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보수 결집에 상당한 이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엇보다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이 탄핵의 부역자인 이 권성동과 이 장제원 같은 이러한 인물들, 또 이준석은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물론 뽑히긴 했지만은 이러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늘상 나오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권력에 어떤 앞장서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국민적 갈등 요인이 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을 막아내는 데는 표를 줬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전면에서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이 아마 등을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이나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국민 편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자, 국민의 편이라면 국민 무서운 줄 안다라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여러분, 자당의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어떻게 탄핵을 시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눈물 콧물을 짜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을 선택했던 대다수는
그들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이 적폐청산,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이 탄핵의 부역자들이 자신들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함부로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오만함,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들은 절대 어떤 국민들의 동력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을 택했던 많은 국민들은 저는 대한민국의 정상화였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라 하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그들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가 아니라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당의 이 비대위 체제가 이 전환이 가시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명분, 성격, 기간, 또 이러한 것들이 조율이 가장 큰 또 앞으로의 남은 과제겠죠. 이제 또 앞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향후 예상되는 것들은 이준석이가 이 비대위 집행정지 이 가처분에 대한 이 반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용이 또 장기화 아마 될 겁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윤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진행은 되어 가겠지만은 아마 이러한 이준석 같은 이러한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준석만 보더라도 이게 장외전을 펼치면서 보수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배현진이라든가 조수진 최고위원들을 향해서 또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주구리라든가 골룸 이런 거에 빗대면서 마이 프로세스를 외치며 당권의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성 정치인들을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포함시켜서 지금 강도 높은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양두구역이라고 양해머리인 줄 알았더니 개고기를 놓고 정상인들한테 개고기를 판다 그랬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개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최고위원을 사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반지의 제왕, 이 나주굴과 골룸에 빗댔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나주굴 또 골룸 이런 것들은 악마의 군주, 이 반지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한 것으로 지금 많은 또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이준석이 이날 언급한 나주굴은 사실 암흑의 군주 이 사우론의 부하입니다. 이 사우론의 부하로 인간 시절 사우론에게 받은 반지의 힘에 이끌려서 권력의 탐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암흑의 군주한테 이 권력의 탐욕 때문에 이제 이끌려서 타락을 한 거죠. 또 골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절대 반지의 유혹에 휘둘려 가지고 욕망의 괴물이 된 이 캐릭터들로 이 반지라는 게 절대 권력으로 이제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빗대어서 지금 장외전 이러한 것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수가 망하다는 거죠. 이제 윤석열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준석의 눈에는 성접대나 받지 말지 말이죠. 에? 젊은 사람이 정치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말이야, 성접대나 받고. 이 이준석이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당권,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에? 이게 지금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가 지금 윤핵관들한테 이러한 말을 던졌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이러한 정권에 이 권력의 탐욕이 있으면은 이 성상납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정치 잘못 배운 거죠.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그 죽음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 저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정신 차려라. 어? 네가 찾은 권력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오늘 굳이 이준석을 또 권성동을 언급한 것은 이준석이 당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 대한민국을 구한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파가 권력을 가져온 것은 그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권력 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문재인 권력을 이 적폐로 규정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이 문재인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준 거예요. 이준석이는 그러한 아스팔트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했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받아들이면 중도가 떠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과 결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모습 보셨나요? 수십만 군중을 선전선동해서 모아놓고 효순, 미순, 장갑차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그게 노무현을 대통령이 당선시킨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그들을 극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만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을 극으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준석이 보수를 망하게 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형국은 이 아스팔트 우파를 부르는 정치 어떤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가 또다시 좌파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준석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권성동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찾은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 김무성 탄핵파들을 확실하게 제끼고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 보수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좌파들에게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권력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우파, 우파 아스팔트, 태극기 국민들의 절대절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평상시에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국민의힘당에서는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극우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 때가 되면 또 은근슬쩍 보수 통합을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우파 정부라고 얘기하는 윤석열이가 누구한테 표를 받았습니까? 여기에 장제원이나 권성동이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준석이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국민들의 절대 다수 대다수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였습니다. 문재인 5년의 적폐를 심판하라는 거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그게 윤석열의 탄생의 배경인 거지. 이준석, 권성동, 장제원 그들한테 권력 다툼을 하라고 문재인을 심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 우파 대통합에 이 결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는 우파를 결집하는데 뭐 김병훈이, 공병훈이, 김영호, 공병훈이, 김병준이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아스팔트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더우나 추우나 45도의 아스팔트 열기에도 그들이 아스팔트에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준석과 권성동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이준석이나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권성동, 장제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